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90일, 60일, 30일 네. 그거 얘기했잖아요. 요 팁 보고 오셔야 돼요. 이전 편 보고 오세요. 90일, 60일, 30일 사실 이제 항공, 호텔, 그다음에 옵션, 현지 투어, 뭐 현지 투어, 네. 뭐 등등 기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항공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항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권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체크인하는 것도 있고 공항에 가서 이제 뭐 비행기 탑승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발권이라고 하면 예약이잖아. 예약, 항공권 예약. 그렇죠. 예약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유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황에 맞게 본인 그 사정에 맞게 예약을 잘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싼 항공권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 날짜가 어떻게 되든 그냥 예약을 하세요. 그럼 100% 다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여행 스케줄에 맞춰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자에 따라서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약과 동시에 발권과 예약을 그냥 걸어두는 거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약과 동시에 발권을 해버리면 티켓이 나와요. 이 티켓이라고.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A4 용지로 되어 있는 그 이 티켓이 나오는데, 이거 발권한 순간 다 끝난 겁니다. 끝난다는 건 뭐냐? 취소를 하면 취소 수수료가 붙어요. 발권이란 그 자체는 뭐냐면 나 확정이고 나 갈 거니까 이거 할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약속인데, 티켓 내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깨버리게 되면, 야, 너 때문에 딴 사람 우리 다른 손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 수수료 내. 네 거 취소한 거. 이렇게 해서 취소 수수료 묻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예약. 이거는 보통 패키지 여행사에서 보통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발권을 안 합니다, 일부러. 출발하기 일주일 전.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유류택스라는 게 바뀌어요. 우리 그 유류택스가 좀 재밌는 게, 유류세나 이런 거는 나중에 발권을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발권하는 그 날짜, 그 오늘을 기준으로 유류세가 발생이 되는 거고, 조금 놔뒀다가 발생하면 나중에 유류세가 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이 좀 있다는 거. 발권을 했는데 내 이름이 틀려. 난 김모식인데 김의식이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 안 바꾸고 그냥 골라만 올라가시면요, 카운터에서 티켓을 티켓팅 안 해줍니다. 왜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발권을 했던 그 여행사나 아니면 그 발권을 진행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정을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스펠 체인지와 네임 체인지. 조금 헷갈려요. 네임 체인지는 뭐고 스펠 체인지는 뭐냐? 스펠 체인지는 내 이름을 정자로, 내 이름 사실대로 이제 바꾸는 거고, 스펠링이 틀렸을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네임 체인지는 아예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디비 발권이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발권을 했는데, 개별 발권. 이제 이 항공사마다 좌석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스가 성수기 때는 정말 높은 클래스라 해서 이제 요금이 제일 비싸고, 비수기 때는 낮은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좌석이 차면 찰수록 클래스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아예 다 잘못 썼네. 캔슬해. 캔슬하고 다시 예약을 하는데 그 요금이 아니 좀 더 비싼 요금으로 예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 이름 같은 거는 틀리지 않고 잘 넣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 지금 얘기한 거는 자기 스펠링 정도는 정확하게. 근데 이제 보면 본인이 약간 이제 연세 네. 있으신 분들 보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스펠링하고 여권에 실제로 적혀져 있는 스펠링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 때문에 사실은 항공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펴놓고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권을 보면서 자기 그 스펠링 치고 이제 뭐 여권 만료일 이렇게 치는데, 우리가 항상 또 까먹는 게 있어요. 우리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미만 있으면 입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발일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서 여권의 expiration,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지만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건 뭐 국가별로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미국 계열 국가들은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우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들어가는 정보가 뭐 있을까?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훑고 넘어가죠. 우선은 이름, 성과 이름,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성별, 만료일, 요 총 5개 정도? 아니지. 성함, 한글명, 영문명, 영문명? 생년월일, 그쵸. 여권 번호, 여권 만료일. 여권 발급일도 들어가죠. 여권 발급일.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 특히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성명, 그 다음에 여권 번호,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물론 생년월일이 틀리거나 만료일이 틀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문제가 소지가 있고 100%. 그래서 항상 여권을 펴놓고 발권 예약을 해야 되는 건 맞고, 예약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권을 받아서 공항으로 갈 준비를 해야겠지. 공항으로 갈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 차를 가져간다든지 버스를 타든.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 뭐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차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아마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다자녀의 경우 50% 할인. 주차비 50% 할인. 3인 애기 3명 이상. 그렇죠. 3인 이상. 삼인 자녀 이상. 3인 이상. 내가 여행 갔다 오는 기간 동안에 50% 주차비 할인이라는 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주차비가 뭐 맥시멈이 한 15,000원인가 2만 원인가 네. 뭐 하니까 생각보다 왜냐면 아이들이 많은 집은 그 짐을 다 들고 버스를 타는 게 만만치 않죠. 엄청난 고역이야. 우리 집 같은 경우 지금 애가 셋인데 짐이 애 셋과 어른들 5명이서 여행을 가면 캐리어가 한 10개 정도가 나와. 10개 캐리어를 그 버스가 와서 집 앞에 이제 공항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와서 그걸 실려고 기사 아저씨가 내리는 순간 안 된다고. 사람이 많으면 못 실어준다고. 그런 경우도 봤어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자차를 이용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 짐 10개를 뭐 저는 콜밴을 부르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겠습니다. 콜밴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인데 짐 10개를 들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 또는 뭐 지방의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짐 10개를 들고 집에서 가까운 도심공항 터미널 버스 터미널을 가면 짐을 그 자리에서 붙일 수 있는 항공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알아보셔야 돼요. 그 도심공항 터미널에 운영이 되고 있는 항공사가 어딘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출장을 가거나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권을 해서 이거 현명하신 거네요. 분명 LCC도 있고 국적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는 짐을 여기서 붙일 수가 있다. 짐이 10개든 뭐 20개든 뭐 돈만 내면 이제 오바되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항공권 발권할 때 조건을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거 싸게 나왔네 좋다라고 해서 딱 규정 들어가서 제일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규정 들어가서 보면 13kg 캐리어 짐 1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어. 특히 국적기 대한항공 2개 못 실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LCC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7만 원. 이거는 뭐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싸네? 근데 편도라는 거. 더 무서운 거는 이거는 붙이는 짐이 안 되는 티켓입니다. 아예 짐을 붙일 수 없어. 만약 추가하신다면 뭐 5만 원 또는 7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받아줘야 되는데 공항 올라와서 짐 붙이려고 하는데 짐 못 붙이세요. 이거 짐 포함이 안 되는 티켓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죠. 이런 뭐 캐리어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모든 규정은 다 자기가 예약하실 때 그 밑에 있는 규정들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금액과 모든 규정,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조건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나중에 안 읽어오시다가 공항 가가지고 짐 못 붙입니다. 그럼 화내고 또 이런 경우도 네. 있어. 현지 도착해서 잘 놀고 나 일주일만 더 있다 갈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규정을 살펴보면 4일짜리 티켓이 꼭 있어. 3일짜리 4일짜리 티켓이 왜 나오느냐면 패키지 여행사가 패키지로 판매를 하다가 못 판 티켓이라는 거지. 항공사에서는 원래 3일 4일짜리로 티켓을 상품을 만들어서 준 거기 때문에 패키지 회사가 적정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이제 상품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다 안 팔렸을 경우에 시장에 나온다는 거지. 이 시장에 나와서 4일짜리 티켓을 갖고 3박 4일로 갔는데 나 이틀만 더 있을래. 이거는 새로 발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자, 아까 이제 도심공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가지가 이제 좋았던 게 이제 캐리어를 직접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붙여버릴 수 있다. 공항에 내가 탄 버스를 타고 짐이 같이 타고 가서 비행기에 자동으로 실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실제 항공사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체크인 하려면 우리 공항 뉴스에 나오는 거 화면 많이 보면 정말 줄 막 2시간씩 기다려 서 있어야 되고 애들 징징거리고 불편한데 도심공항 터미널 가시면 거의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뭐 기다려봤자 두세 명? 두세 팀? 그래서 1층에서 짐을 붙이고 비행기 체크인을 하는 순간 이제 나는 비행기만 타면 되는 사람으로 남거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2층에 올라가면 출국 수속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무부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체크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공항에서도 이게 자동화돼가지고 이제 여권만 이렇게 스캔하고 뭐 엄지손가락 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자동문 열려서 나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 또한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국 심사를 받으시면 굉장히 편해져요. 일단 법무부 통과가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인 항공사 체크인해서 티켓 받고 어쩌고 자리 뭐 지정받고 이제 짐 그 검사하러 들어가야 되잖아. 이 짐 검사하러 들어가는 그 줄이 또 어마어마하잖아.
보통 한국이니까 한 3, 40분 만에 들어가긴 하는데 외국은 사실 말도 못하죠. 말도 근데 못하죠. 이마저도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출발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들 개구멍이라고 하죠. 이 옆에 줄 안 서는 구멍이 꼭 있어. 여기로 그냥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신체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바로 법무부 창구 가서 오면 대충 확인하고 끝.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최고죠. 아닐까. 최고가 네. 아닐까. 버스비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그다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항 가서 지금 뭐 출국장에 입장하는 것까지 뭐 대충 썰을 풀었는데, 자 현재 도착해서 이미그레이션도 통과해야 되는데 커스텀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로 도착해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